고성능 차가 늘어나면서 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죠. 서킷을 오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서킷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익스트림급 타이어에 대한 비교를 준비해 봤는데요. 수입산 모델들도 있지만 조사한 결과 가성비가 좋다는 국산 타이어를 쓰는 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산 타이어들의 비교만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이들 타이어의 일부는 자동차 경주의 원메이크 타이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획하며 국내 3개 제조사의 3개 타이어를 꼽아봤는데요.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RS4, 금호의 엑스타 V720, 넥센의 엠페라 SUR4G를 비교 대상에 올렸습니다. 모두 같은 그룹에서 경쟁하는 타이어인데요. 하지만 금호의 V720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V720은 예선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타이어들은 타이어 제조사의 수익성 측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 기술력을 뽐내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V720은 개발된 지 이미 5, 6년 이상 되었고 그와 같은 타이어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인기도 없는데. 최근 다른 타이어 테스트를 보면 금호가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게 팔리더라도 자사의 기술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타이어 개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예선 탈락 좀 창피하지 않나요? 어쨌든 본선에 낄 자격이 없는 엑스타 V720을 제외하고 2개 타이어들을 비교 대상에 올렸습니다. 모두 신제품들이고요.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RS4는 기존 RS3의 후속 모델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넥센의 SUR4G는 사실 설사라는 조금 더러운 애칭을 갖고 있는데요. 초기형인 SUR4에서 발생된 이상 마모 현상을 개선해서 출시한 것이 바로 SUR4G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성능이 약간 더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든 V720을 제외한 젊은 RS4와 SUR4G 간의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도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시험과 테스트 패널들의 감성 평가를 섞어서 함께 진행을 했고요. 저희 팀 스텝 외에 드라이버 몇 분이 함께 테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테스트카는 저희 팀에서 보유한 캐딜락 ATS를 사용했고요. 272마력의 출력을 가진 컴팩트 세단인데 제법 잘 달립니다. 타이어 규격은 원래 전륜에 225mm, 후륜에 255mm를 쓰는데 아쉽게도 일부 타이어 제조사가 이 규격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해서 임의적으로 17인치 규격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실제 ATS에도 17인치 규격이 있고요. 그렇게 선정된 규격은 둘드로 45R17 규격입니다. 시작에 앞서 각 타이어의 무게도 측정해 봤는데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휠과 결합되었을 때 한국 타이어가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g 정도 소폭이지만 무거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두 타이어 간의 평균 무게는 22kg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휠과 결합된 상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정숙성입니다. 사실 스포츠 타이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소음이 증가하게 되면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도 일정 부분 강조가 됩니다. 자, 그 결과 넥센의 SUR4G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1dB 차이라는 것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두 타이어를 실제 다뤘을 때 그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 시험인데요. 우선 젖은 노면에서의 성능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대략적으로 평균 50cm 가량 한국 타이어가 앞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다른 타이어군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타이어가 제동 부분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웻 성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 타이어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을 볼까요? 네, 여기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한국 타이어는 대략적으로 35에서 36m대 성능을 보였고 넥센은 35m대에서 후반에 가서는 34m대 성능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단 거리가 34m 초반인데 네, 캐딜락 ATS가 거의 BMW M3급의 제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제동력에서는 SUR4G가 소폭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노면을 만나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이때부터는 RS4의 성능이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슬라럼 성능을 볼까요? 우선 마른 노면에서의 슬라럼을 해본 결과 RS4가 앞서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적인 기록뿐 아니라 피드백의 정확성, 안정감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테스트에 참여한 일부 패널은 SUR4G의 횡 그립 일부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노면을 잡고 있다가 한계가 넘어서는 시점이 너무 빠르고 다시금 그립을 회복하는 시간도 길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는 누가 차를 타더라도 RS4의 성능이 더 우세하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젖은 노면에서의 성능도 볼까요? 수치적으로 보면 편차가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성능 차이가 매우 크게 드러났습니다. SUR4G는 사실 젖은 노면에서 거의 성능을 내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서킷을 달리다 비라도 오는 상황을 맞게 되면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두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을 볼까요? RS4는 그래도 배수성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 SUR4G는 마른 노면에 대해서 올인하는 모습이죠. 코너링을 비롯한 긴급 회피 능력, 또한 저희가 시험한 다양한 조건에서도 RS4 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테스트는 끝났는데요. 그럼 종합 성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서킷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킷 테스트에 앞서서 저희는 몇몇 드라이버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들 SUR4G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사실 앞서 보신 필드 테스트에 참여했던 패널들도 필드 테스트에서는 RS4가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서킷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까요? 서킷에서 테스트를 맡게 될 드라이버 역시도 SUR4G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데 배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서킷까지 왔는데 SUR4G가 이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냥 커피나 마시고 갈 순 없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글러브를 보고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저희 팀에 있다가 뛰쳐나간 전인호 기자입니다. 서킷 업계에서 진짜 빠른 드라이버, 그리고 유튜브나 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드라이버. 하지만 인지도가 높다고 사실 실력이 꼭 최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실력은 좋지만 대중에게 인지도 낮은 전인호 드라이버에게 한번 테스트를 맡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테스트 역시 블라인드 환경에서 이루어졌고요. 여담이지만 전인호 기자도 SUR4G가 이길 것 같다는데 의견을 냈습니다. 뭐 상황은 보자고요.
이제 결과를 볼까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 또한 드라이버 분들도 SCR4G가 더 빠를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시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이 업계의 이제 전문가 분들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타이어를 비교해본 드라이버가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차로 운전을 하긴 했는데 RS4를 먼저 써보다가 향후에 SR4G로 바꿨더니 기록이 더 좋아졌더라. 그래서 SR4G가 더 좋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자, 계속적으로 차를 타다 보면 실력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타이어 성능에 의해서 편차가 확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운전 실력 자체가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다른 차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전륜구동형 고출력 모델이라면 제가속도에 타이어가 조금 미끄러지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고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 후륜구동은 미끌리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미끌리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게 되죠. 어쨌든 평가는 동일한 기준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이번 시험 결과 RS4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RS4의 장점은 누구나 한계를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계를 넘어섰다가 돌아오는 시간도 상당히 빨랐고 이런 것들은 운전을 하는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신뢰하게 되니까요. 향후에 SCR4G는 다소 좀 불분명한 그런 한계 특성을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타이어의 점수가 다 합산되었고 RS4가 약간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나서 저희는 한국타이어 홍보팀에 몇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홍보팀이 대행사를 통해서 보내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다록 출시 내용, 그리고 출시했다는 보도자료 한 장, 이렇게 딱 두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질문 내용은 이러했는데 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타이어 개발 연구원님들 잘 보고 계신가요?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저희도 사실 이런 자료를 받으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닌데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볼까요? 가격 차이는 제법 났는데요. 아무래도 SUR4G의 가격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꼭 저렴하다고 해서 좋게만 평가하기 어려웠던 게 저희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마모도를 측정해 본 결과 한국타이어 RS4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이 높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명을 더 길게 해서 탈 수 있다면 그것만이 꼭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서킷에 가셨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 타이어로 저희는 한국타이어의 RS4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넥슨도 분명히 선전했죠. 이제 기술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볼까요? 서킷을 처음 가시거나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가격대가 약간 높게 보이더라도 RS4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이어 값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동차 수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서킷에서의 연습량 자체가 중요하다면 SUR4G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타이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외로 좋은 결론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을 앞둔 시점에 무슨 스포츠 타이어를 내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서킷 매니아들은 겨울철을 더 좋아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